안녕하세요 보라미 여러분, 프로파일러 김정률 PD입니다. FA50 개필러 수출 담당자, 그리고 생산시설, 그리고 도장 담당자까지 보라매님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희는 현재 지금 FA50 GF8호기 도색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도색 담당하시는 분은 저희가 처음 뵙는데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학태 수석 기술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필러는 회색이 주색처럼 보이는데 유독 하부가 조금 진한 그레이 색깔처럼 보이거든요. 거의 다 도색은 다 끝난 상태에서 비닐만 벗기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외부 도색은 다 끝나고 국기, 각종 마킹들, 호기 번호, 폴란드 국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다 입혀진 상태에서 마스킹을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마스킹 일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마스킹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저 형태가 드러날 겁니다. 도장의 형태를 좀 결정짓는 과정이라던가 시스템 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카이에서 폴란드 공군에 먼저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폴란드 공군에서 이 안으로 해주세요 라고 결정이 되면 그 안을 최종적으로 도장 도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이 어쨌든 폴란드가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러시아 기체는 또 하늘색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투기는 각 나라의 지형, 환경, 기후 특성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악지형, 사막지형, 바다 환경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임무 환경, 그리고 공군의 요구 조건이 최종 반영되어서 디자인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기체가 날고 있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형상을 일부러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도색의 마무리까지 걸리는 시간? 총 걸리는 시간은 항공기가 입고돼서 마지막 검사까지 하고 요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가 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 대 도색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편인가요? FA50 GF 같은 경우 순수하게 이제 외부에 도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순수하게 도색하는 시간만 그래 걸리고, 그 도색을 준비하는 과정은 몇십 배가 들어갑니다. 항공기가 처음에 입고가 되면은 첫째 페인트나 그 다음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시는 캐노피 쪽 트랜스페런시, 그 다음에 레이돔, 안테나들, 그 다음에 글래스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마스킹 작업을 진행을 하고, 항공기 외부 표면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조립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염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카프 샌딩을 진행을 하고, 그 샌딩이 끝나면은 오염된 외부 표면하고 기타 내부에 들어가는 더스트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공기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탑 코팅, 그러니까 외부 도장이 항공기 표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라이머 작업을 진행합니다. 프라이머 작업 후에 이제 외부 도장을 이런 이제 형태로 그레이색이 나게끔 하고, 각종 주기들 마킹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런 도색하는데 충원되는 인원은 총 몇 명이 될까요? T50 계열 같은 경우 총 7명이서 한 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한다고. 7명이 동시에 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뿌리는 사람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나머지는 그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면서 조력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하고, 그래서 단 팀이 되는 겁니다. 팀워크가 상당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서로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해. 그런 관계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일반적인 도료랑 전투기에 칠해진 도료랑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식성, 내마모성 이런 부분들이 일반 우리가 쓰는 도료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에도 강하고 물리적인 충격에도 강하고. 그렇죠. 전투기는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저속일 때도 있지만 고속일 때도 있습니다. 속도, 고도 차이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도료하고는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료를 만드는 업체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료는 밀스펙에 등재된 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 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수급에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 업체도 마찬가지로 잘 안 돌아갔기 때문에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국산으로 전환될 일은 없을까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 업체들에서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운용성이나 훨씬 좋아지겠죠. 도색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습도라던가
그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투기를 도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보통 우리 상온이라고 하는데 20에서 30도 사이를 어느 계절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이 20에서 30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습도도 한 30에서 70% 정도를 사계절 맞출 수 있게끔 이 설비가 구성이 되었고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도랑 습도가 도장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더 타이트한 조건을 요구하는 도장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온도도 뭐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습도도 50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요 사이에도 관리될 수 있게끔 설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에서 약간의 소음과 바람이 좀 들려오거든요. 도색을 그 말리는 그런 바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문의 역할이라던가 바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쪽에 보이는 큰 문은 양쪽으로 오픈이 되게끔 되어서 항공기가 입고되고 출고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요 보면 타공판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타공들은 뭐냐면은 위쪽에서 에어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에어가 요 타공판으로 되어서 빠져나와서 저 뒤에 보이시는 필터로 바람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페인트가 도장 작업을 하게 되면은 먼지나 분진들이 비산되는데 그 비산되는 것들이 항공기에 앉거나 사람 몸에 앉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흘리는 구조로 설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기분 좋은 봄바람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뭐 힘든 부분도 있고 느끼기에 좋은 부분도 있고 양단에 좀 단면이 있습니다. 또 전투기에 새겨지는 뭐 글씨 아니면은 뭐 각종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규격화돼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마킹은 국제 기준 및 정해진 도면 기준에 따르고 각 나라별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적용되고 우리 항공기에 직접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도색에도 되게 피하 식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피하 식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마크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나라 마크,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부대 마크도 적용하는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에 있는 호기 남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군이다 아니면은 이거 적군이다, 이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사실은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까이 있을 때 이게 뭐 아군기다 적군기다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도료를 골고루 분사해서 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투기가 요구하는 두께 조건이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한 0.05에서 0.2mm 정도가 됩니다. 서로 좀 얇은 그 두께인데 이제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작업을 손으로 이제 스프레이를 하다 보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연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께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먼저 두께가 얇으면은 이제 외부의 이물질들이 그 항공기 표면에 쉽게 침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알루미늄 표면 같은 경우 쉽게 부식이 되고 항공기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들고, 만약에 두꺼울 경우는 이 항공기 면적이 있다 보니까 두꺼우면은 무게가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운용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정한 두께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수명 유지나 그다음에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보이는 것처럼 그 도색 과정에서는 수작업이 좀 많은 과정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화 과정이 조금 공장에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는 항공기가 입고가 되면 요 한 자리에서 입고 시작부터 출고까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협소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정이 아까 말씀드린 뭐 마스킹, 샌딩, 클리닝 뭐 이렇게 쭉 있지만은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공정들이 별도로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항공기 형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접근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덕보다는 실이 너무 많은 어떤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자동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동화를 하는 데 있고, 우리 카이도 KF-21을 양산하게 되면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도색이 왜 중요한지 작업
어떤 소명 의식 같은 게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장은 항공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F, 폴란드 항공기 수주를 하고 첫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준비 과정이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갈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이렇게 짜서 그 과정들이 문제없이 흘러가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에 완성돼서 나올 때 너무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폴란드 이제 가야 될 항공기인데 폴란드에 가서 문제없이 잘 날아다니면서 폴란드 영공을 잘 지킬 수 있으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